자, 그럼 계속해서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한 내용들, 자세한 내용을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 국무회의에서 추가 업무 개시 명령이 의결이 됐습니다. 지난번 시멘트 분야의 2,500명과 비교하면 대상자 규모가 상당히 크더라고요. 예. 우리나라는 제조업 수출액 기준으로 하면 세계 5위 정도 됩니다. 예, 예. 정말 이제 이번 주 12월 5일이 세계 무역의 날, 우리나라가 이제 무역 강국이죠.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에서 수출액 기준으로 하면 한 6위 정도 되는데 예, 예. 네덜란드는 순수하게 중개만 합니다. 그래서 제조업 수출액 기준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당당히 세계 5위다. 여기에다가 석유화학이 우리나라 수출 품목의 1등 내지 2등입니다. 예, 예. 반도체와 석유화학이 1, 2등을 번갈아 할 정도고 대한민국의 GDP 중에서 수출과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을 우리는 무역 의존도라고 부릅니다. 이것이 우리가 세계 2등입니다. 75%다. 그러니까 결론은 대한민국은 물류를 기반으로 해서 수출과 수입으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이렇게 한국 수출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물류가 이렇게 막혔기 때문에 예, 예. 한국 경제가 굉장히 큰 위험에 빠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철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는 포스코라고 하는 세계 최고의 철강 기업이 있고 우리나라는 원유 100% 원유를 수입합니다. 예, 예. 이것을 원유를 수입을 해서 가공을 하면 항공유, 휘발유, 석유 이렇게 정제가 됩니다. 대한민국은 석유화학 분야에서 정제 능력이 또 세계 1등입니다. 이러한 한국의 최고의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석유화학, 철강이 한국 경제에서 중요하고 또 수출입이 차지하는 비중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고 이런 이유 때문에 철광화학에 대해서 정부가 업무 개시 명령이라든지 빨리 업무 복귀를 요청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추가 업무 개시 명령이 의결되자마자 정부는 곧바로 지금 집행에 돌입을 했습니다. 예. 업무 개시 명령서를 이제 송달받으면 다음 날 자정까지 운송 업무에 복귀를 해야 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다음 날까지 복귀를 해야 되고 업무 개시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노무현 대통령 때 만들었습니다. 예, 예. 그 당시에 의사들이 파업을 했는데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잡는다. 이렇게 해서 이제 업무 개시 명령이 만들어졌고 업무 개시 명령이라고 하는 이유는 국가 경제에 너무나 지대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며칠 전에 미국에서도 파업이 있었습니다. 철도 노조가 파업이 있었는데 미국에서는 여야가 파업을 못하게 막았습니다. 예. 지금 현재 미국은 전 세계에서 금융 위기가 버금갈 정도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미국은 물가가 이번 달에 7.7% 나왔습니다. 미국의 연준은 물가가 2%가 될 때까지 앞으로 기준금리를 5.5%까지 올리겠다고 했습니다. 예, 예.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의 국민들이 집을 담보로 대출 받는데 지금 8%로 대출을 받고 내년에는 10%까지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현재 상장기업이 2,500개 있는데요. 상장기업 2,500개 중에 30%가 이자를 못 낼 정도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놓였습니다. 보통 이것을 우리는 한계 기업이라고 부르는데요. 은행 이자를 갚지 못할 정도로 어려운 상황에 놓인 기업이 전체 상장 기업의 30%에 육박하고 중소기업은 한 50%에 육박할 정도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화물연대가 주장하는 건 굉장히 간단합니다. 딱 두 가지 요건밖에 없습니다. 뭔가 하면요. 지금 안전운임제를 지금 두 가지 업종에만 되고 있습니다. 컨테이너와 시멘트만 되고 있는데 예, 예. 이것에 대해서 품목을 확대해라. 택배, 그다음에 뭐 곡물, 위험물 이런 데 분야를 다양하게 좀 확대를 해달라는 거고 민주당과 여당이 지금 3년제를 연장하는 것으로 합의를 해놨습니다. 네. 원래 화물연대가 요청하는 안전운임제가 올 연말이 되면 종료가 됩니다. 예, 그래서 이걸 3년을 연장하는 것을 완전히 없애라. 계속 영구히 우리가 안전운임제를 해달라는 거고 두 가지 품목에 대해서만 안전운임제를 하는 것을 전체 품목으로 확대해달라는 건데요. 만약에 이제 정부의 입장은 이겁니다. 안전운임제가 전체 품목으로 확대된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생산성이 전 세계에서 가장 낮습니다. 예, 예. 우리가 제조업 강국이지만 생산성이 OECD 국가에서 가장 낮고 그러면 생산 가격이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국민 전체가 부담하게 되고 국가의 세금으로 조달하게 된다 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한국이 제조업의 수출을 계속 유지하고 세계 5위의 제조업 강국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또 생산성도 올려야 되고 또 판매 가격도 좀 적당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저는 이제 화물연대가 안전운임제
과속이나 과적을 막겠다. 그 취지는 정말 좋습니다. 네.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최저임금제라고 하는 제도가 지금 한 달에 한 200만 원 정도 급여를 받는 건데요. 예. 우리가 길거리에 보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폐지를 줍습니다. 이분들의 한 달 급여가 22만 원입니다. 그럼 최저임금제가 도입이 안 됐다 그러면 이분들은 100만 원만 받고도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저임금제가 도입이 됐기 때문에 이 노인들이나 우리는 경제학에서 비숙련공이라고 부릅니다. 노동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실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안전운임제가 확대된다 그러면 내가 더 많은 일을 하고 더 열심히 일을 하고 싶은 사람들한테도 고정급여를 받기 때문에 생산비가 좀 낮아진다는 거죠. 생산성이 떨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시장경제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금액 이상의 더 많은 노동을 하고 더 많은 일을 하게 되면 더 많은 급여를 받아야 되는 건데 안전운임제가 된다 그러면 과속 과적은 맞지만 거의 뭐 비슷한 급여를 받는다. 지금 현재 화물연대가 전체 화물기사가 우리나라에 43만 명입니다. 예. 이 가운데 5%가 화물연대 소속입니다. 한 2만 2천 명 정도의 소속인데 이분들의 주장이 너무 이제 강렬한 거죠. 그래서 저는 화물연대도 좀 양보를 해라. 또 정부도 이렇게 계속 대화를 요구하고 있으니까 좀 상생을 좀 해라. 서로 국가 경제가 이렇게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 화물연대도 너무 자기 주장을 해서는 안 되겠고 또 예. 정부도 무조건 업무 복귀하라고 하는 것보다는 대화를 해서 한국의 경제의 경쟁력을 올리고 또 우리 경제가 전 세계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고 지금 또 추운 겨울이 다가왔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한국 경제를 위해서라도 좀 상생하고 대화를 해서 빨리 이 문제를 매듭짓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빨리 이 문제를 매듭짓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어찌됐든 지금 정부와 화물연대 측은 대치 상황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상황에서 전남 광양항의 물류 흐름은 현재 정상화되고 있고 또 파업 이후 처음으로 제주도의 시멘트 반입이 이루어지고 있고 운송 현장으로 돌아간 기사들이 늘면서 물류 회복세가 가시화됐다라고는 볼 수 있겠습니까? 지금 상황은 그러면 좀 예, 어떻게 그렇습니다. 보세요? 지금 많이 풀렸습니다. 예. 당초에는 이제 시멘트 분야가 한 30%, 20%밖에 안 됐는데 네네. 거의 80% 정도 복귀가 되었고 우리나라 전체 43만 명의 화물 노동자 중에 화물연대에 가입되어 있는 노조원분들이 한 2만 2천 명 정도 됩니다. 한 5%만 화물연대에 가입되어 있고 또 이제 시멘트라든지 시멘트가 공급이 안 되면 건설 현장에 있는 비숙련공들, 노동으로 먹고 사는 일일 노동자들이 전부 다 실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정부가 이렇게 강력히 요청하고 있는 이유가 화물연대 한 달 급여가 한 40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 됩니다. 예. 우리나라에서 4인 가족 맞벌이 부부가 벌어들이는 돈이 한 달에 한 475만 원 정도 됩니다. 이제 화물 운송기사들이 하루에 근무하는 시간 한 12시간 정도, 상당히 근로 시간은 많습니다. 대개 이제 운송하는 배달 시간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분들이 시멘트라 이런 게 지금 공급이 되면서 재개가 되고 있다 그러면 가장 크게 환호하는 분들이 바로 이 비숙련공들이고 노동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화물연대 파업이 더 지속된다 그러면 이런 노동자들이 일일 노동자들이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것이다. 그래서 최근에 비조합원들이 화물연대 파업에서 비동조하고 업무 복귀를 했고 제주도에서도 최근 한 2,000톤 이상 시멘트가 복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빨리 이렇게 한국 경제를 위해서 또 어려운 우리 지금 시국을 위해서는 좀 화물연대도 좀 대화를 빨리 하고 업무 복귀를 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이렇게 업무 복귀를 하는 분야도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분야들도 있습니다. 특히 지금 불경 민주노총 건설노조 같은 경우 소속 이 레미콘 기사, 콘크리트 펌프카 기사들이 오늘부터 또 화물연대 파업을 지지하는 동조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산별 노조의 동조 파업이 이어진다면 이 부분이 정부에게는 또 부담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예, 저는 큰 부담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화물연대 비조합원들이 지금 현재 업무 복귀에 참여하고 있고 또 업무 개시 명령에 따라서 업무에 참여하고 있는데 예. 부울경, 부산, 울산, 경남 쪽에 있는 레미콘 쪽 분야들이 이제 참여를 한다고 합니다. 제가 보니까 이제 화물연대가 주장하는 바 안전운임제 확대라든지 또는 안전운임제를 완전히 영구적으로 없애고 완전히 해달라. 정부는 지금 현재 3년간 정도만 이제 연장해주겠다고 했는데 여기 민주노총 소속이죠 화물연대가 원하는 것은 그러면 우리가 안전운임제 영구히 하고 또 좀 충분한 급여를 받게 해달라. 이러니까 화물
노조의 전체 43만 명 중에 화물연대에 가입된 노조원들이 5%밖에 안 되지만 나머지 분들 동참하는 이유는 본인한테는 굉장히 좋은 겁니다. 안전운임제가 확대되고 있고 그다음에 또 충분한 급여를 더 받게 된다. 그러면 모든 근로자들이 그렇습니다. 본인들에게 급여를 더 준다든지 더 많은 기회를 더 준다 그러면 누구나 환영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부울경의 산별노조가 참여하는 이유는 본인의 경제적으로 혜택이 많아지는 겁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참여하는데 저는 뭐 이렇게 화물 기사분들께서 좀 대성적으로 좀 생각을 해라. 본인들의 급여가 올라가고 본인들이 좀 생활이 좀 더 나아진다 그러면 그것을 우리 국민들이 부담을 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 국민들이 세금으로 부담하게 되거나 우리 국민들이 물류비 단가가 올라가게 되면 판매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모든 국민들이 부담을 지게 되는 거죠.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저는 좀 자제를 했으면 좋겠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파업 동력이 약화할 거란 시각도 있지 않습니까? 뭐 실제로 지금 화물연대 파업의 지지를 표명하기 위한 민주노총의 총파업 개시일이었던 지난 6일에 대형 사업자 노조들이 동참 계획을 철회하기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첫날부터 힘이 많이 빠졌다 이런 평가가 나오기도 했고요. 뭐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우리가 흔히 이제 파업 주력 부대라고 부르는 이런 대형 사업장 노조들이 인단열 교섭을 이유로 파업 대우에서 이탈을 또 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강성 노조가 굉장히 센 나라입니다. 저는 뭐 이렇게 우리나라 지금 대학생 취업률이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률이 45%밖에 안 됩니다. 왜 이런가 하면 우리나라에서 기업이 이탈하는 게 우리가 이제 FDI라고 부르는데요. 예. Foreign Direct Investment라고 부릅니다. 외국인 직접 투자라고 부르는데 우리나라 기업이 나가는 것이 유입되는 것보다 5배나 많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3배에서 5배 정도 기업들이 다 떠나고 있습니다. 미국이나 베트남, 중국에 공장을 지어서 현지인들을 고용하지 정부 한국에 있는 노동 정책이 너무나 강성이기 때문에 외국인들 투자가 나가는 것에 5분의 1밖에 안 되는 겁니다. 너무나 많이 유출되고 있는 이유다. 그래서 대학생의 청년 취업률이 45%밖에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 전 세계 법인세 평균이 22%인데요. 미국은 21%입니다. 한국의 경쟁국인 싱가포르는 17%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지방세를 포함하면 27%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업이 한국에 공장을 짓고 한국 사람을 고용하겠느냐. 법인세나 미국은 땅을 무상으로 주거나 50년 무상, 그다음에 세금도 전액 면제입니다. 미국에다 공장을 짓고 베트남에 공장을 짓지 한국에서 이렇게 파업이라든지 장기간 강력한 노조가 있기 때문에 들어오는 걸 꺼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노동자들 단체 화물연대나 또 민주노총 또 정부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사는 나라인데 같이 상생을 하고 함께 성장을 해야지 자기의 주장이나 자기만 잘 살겠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화물연대에서 벌어들이는 운송노동자의 급여가 한 400에서 500 정도 되는데 작은 금액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상생을 좀 해라. 정부와 화물연대가 빨리 대화를 하고 좀 경제가 정상화되도록 빨리 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거듭 정부와 화물연대 측의 이 상생과 대화가 필요하다라고 여러 번 강조를 해주시고 있습니다만 지금 화물연대 총파업이 보름째를 맞은 가운데 민주노총이 14일부터 또 2차 총파업을 예고했습니다. 결국엔 강대강 대치가 장기화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되는데요. 앞으로 상황 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저도 가장 큰 걱정입니다. 우리나라가 제조업 수출액 기준 세계 2위가 되고 GDP의 75% 수출과 수입으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이 화물연대 파업이 계속 이어진다 그러면 한국 경제 치명타가 될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석유화학이 피해가 하루에 1,000억 정도 됩니다. 왜냐하면 원유를 가져와서 가공을 해서 수출을 해야 되는데요. 이 원유를 만약에 수출을 하거나 빼지 못하게 되면 송유관이 굳어버립니다. 그러면 이 송유관을 다시 재개하는데 한 15일 정도 걸리거든요. 코로나 시대에 미국에서 석유의 수출이라든지 물류가 막혔을 때 하루에 배럴당 30달러씩 운송비를 지원하면서 수송을 재개했습니다. 이와 같이 석유화학은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수출 품목 1, 2위가 될 정도인데 만약에 이것이 장기 파업이 된다 그러면 송유관이 막혀버리고 그러면 다시 재개하는데 보름 이상의 긴 시간이 소요되는 겁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석유화학이나 철강이 물류에서 아주 중요하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절대로 방치해서는 안 되겠다. 정부에서도 무조건 업무에 복귀해라. 너희들이 하는 것이 불법이고 안 된다. 이런 얘기만 하는 것보다는 정부가 설득을 해야 됩니다. 화물연대에 대해서 전 세계 경제가 이렇게 어렵고 우리 국민들도 어렵다. 그럼 화물연대가 요구하는 것 딱 두 가지입니다. 아주 간단하죠. 일몰을 영구히 해달라는 거 하고 예, 품목을 확대해달라는 거니까 이거에 대해서 설득을 해야 됩니다. 그럼 너희들에 대해서 급여를 올려주고 영구히 한다고 하는 것은 한국의 경제나 생산성을 저하되기 때문에 한국 경제에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충분히 설득을 해서 저는 빨리 업무에 복귀시켜라.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아마 이제 좀 비슷한 질문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이 강대강의 대치에 출구가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뭐 대책이라는 걸 우리가 생각한다는 게 쉽지는 않겠습니다만 구체적으로 그러면 좀 어떤 대책이 있을까요? 저는 아주 간단합니다. 보통 간단합니다.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다. 네. 안전운임제가 지금 현재 두 가지 품목인데 지금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거 화물연대는 택배업, 그다음에 뭐 위험물이라든지 모든 많은 업종에 대해서 안전운임제를 적용한다 그러면 한국의 경쟁력이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지금 택배기사분들이 한 달에 한 300 정도의 급여를 받는데 이분들이 내가 물건을 많이 싣고 나가면 급여를 많이 받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밥 먹는 시간도 아껴가면서 총격을 다투가면서 배달을 하는 이유는 본인이 더 많은 급여를 받고 더 많은 일을 해서 가족을 부양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나라 근로자들 정말 성실하고 부지런하신 분들 가족을 위해서 정말 희생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화물연대분들이 주장하는 바를 좀 양보를 해야 되는 겁니다. 더 열심히 일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더 많은 급여를 가는 것이 바로 시장 경제입니다. 그럼 시장 경제 원칙을 좀 도입을 하고 이해를 시켜야 되겠다. 똑같이 안전운임제를 받고 똑같은 열심히 일을 하는 사람이나 좀 게으른 사람이 똑같은 급여를 받는다 그러면 이건 사회주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철저하게 시장경제의 원칙에 입각한 자유시장경제 체제의 원칙이다. 그래서 저는 화물연대도 양보를 좀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을 갑자기 하는 것보다는 이미 여당과 야당이 3년을 시멘트와 컨테이너에 대해서 연장을 합의해 놨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하고 추가 품목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산성이나 한국 경제의 상황을 봐서 또 논의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부도 빨리 본인에 대한 빨리 업무 복귀만 해라. 법과 원칙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것보다는 한국 경제가 이렇게 어렵고 또 시장 경제라든지 여러 가지 설득을 해서 상생을 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은 해결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저희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대중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